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끊었다 간 게 176페이지 레일리의 별표를 3개 치라 그랬죠. 거의 여기서 다 나와요. 레일리가 나오거나 컨버스가 나오거나 허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일단 레일리에 대한 소매인력 법칙을 한번 가볼게요. 레일리는 이제 뭘 얘기했냐. 자, 따르세요. 소매인력. 아까 나 할 때 만류인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물체기는 끌어당기는 질량 부분은 비례하고 거리적은 반비례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조금만 응용한다면 거의 뭐 시험 문제가 얘가 나오면 한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얘는 그냥입니까? 인력입니까? 인력. 중력 모형이에요. 그죠? 상호작용이라는 건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심지에 대한 형성 과정이었던 크리스탈로 이론보다는 중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이게 따라서 유인력. 서로 중심지 간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잖아요. 그죠? 유인력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게 도시 크기 인구에 비례해요. 그럼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가 중요한 거는 상권에 대한 상권의 유인력은, 자, 인구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얘가 클수록 얘도 커지죠? 그럼 얘는 그냥요, 비례해요. 비례하고. 자,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잖아요. 그죠?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6을 2로 나누면 3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숫자가 10이면 그냥입니까? 얘 숫자도 커집니까? 커져요.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는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되니까 당연히 높아야 좋은 거죠. 거리는 가까워지니까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넘겨보시면은, 자, 기출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를 가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17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179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가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게 한번 넘겨보세요. 이 저자도 제가 이제 잘 아는 선생인데, 넘기시면은 거기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을 보시면 따보세요. 아, 머리 아파.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도 이게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를 강의를 듣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이론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게 허프 이론이거든요. 누구 이론이다?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약간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난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저자가 해놓은 것은,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179페이지 가시면 입니다. 179페이지 가시면, 자, 얘는 도시 단위로 갔어요. 당시 도시 단위로 갔다. 두 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인구의 비례와 거리적을 반비례한다. 그럼 우리가 179페이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A 도시가 몇만 명이죠? 7만 명이 있어요. 7만 명. 찾았습니까? A 도시가 7만 명이고, B는 몇만 명이에요? 42만 명. 그럼 B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 사람들이. 거의 뭐 조용하죠. 그죠? 그럼 아까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은 쪽으로 많이 쏠려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구가 42만 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 B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B도시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유인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인구면에는 B가 낫다는 얘기죠. 근데 거리는 우리가 반대인데, 도시 C가 있는데, 자, A까지 거리는 몇 킬로고요? 10km. 얘는 20km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 저자가 오리지널을 푼다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오리지널을 푼다면, A 도시의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또 A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유인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처럼 한번 해볼게요. 아까 A 도시가 인구가 몇만 명 있었어요? 7만 명.
자, 거리가 10km죠.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숫자가 나와야 될 거고, 나왔으면은 B를 갑니다. B는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42만 명이죠. 42만 명에다가 거리가 몇 킬로예요? 20km잖아요.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요것도 구하고 그냥 이제 B도 구해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려면 하고. 그래서 조금만 이게 이제 제가 감정평가 강의할 때 가장 각광을 받는 건데 이게 몇 초만 딱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거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이론이냐면 넘겨보세요. 이거를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냐면 17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76페이지 가시면 자, 밑에 중간 정도에 밑에 박스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뭐 B하고 P하고 D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B라는 게 유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본다. 자, 지금 거기 보시면 그 박스 찾으셨어요? B가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그 유인력을 봤을 때 A하고 B를 보자. 자, 합니다.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럼 인구가 큰 게 유인력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약분을 하세요. 우리가 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힘들어요. 그럼 얘가 1이면 6, 7이 40이죠. 그럼 몇 배 커요? 6배 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A보다 얘가 6배 크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이게 P가 뭐냐면, 따세요. 피플. 피플이 뭐예요? 인구잖아요, 인구. 그죠? 사람.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영어 썼어요. 둘째 썼어요. 인구. 얘가 6배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빨리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거리는 왜 그러냐면, 이 레일리가 얘기한 게, 거리는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죠. 그럼 얘가 더 가깝죠. 그냥입니까? 유인력이 셉니까? 세요. 수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레일리가 여기에 제곱근을 해서 이 먼 거를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레일리가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꾸죠. 내가 아까 그냥 끝낼 거야. 참.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럼 수치가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 수치를 지가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서 바꿔서 곱한 게 유인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거리가 지금 원래는 10km, 20km죠. 그럼 가까울수록 유인력이 세니까 20km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리가 몇 킬로로 바뀌어야 돼요? 20km가 10km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거리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거든요. 제곱을. 자, 근데 20에 2를 곱하면 힘들잖아요. 따라서 약분을 해라. 2대 1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2니까 4에 대한 게 되겠죠. 얘가 1이 되잖아요. 이걸 곱한 게 유인력이라고 레일린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거 곱하면 4가 되겠죠. 요거 곱하면 6이죠. 따라서 4대 6. 그럼 아까 유인 비율이 100%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겠어요? 40%, 6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알아들으시네. 자, 갑니다. 그럼 아까 179페이지로 가볼게요. 179로 가시면 그 예제 문제 있나요? 그럼 우리가 따라서 4대 6. 그러면 4, 6이 나온 거 찍으시면 되잖아요. 4, 6 넘기셔서 4, 6 나온 거, 4, 6 나온 거, 4, 6.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해. 밑에 같이 할 건지 이걸로 할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레일리가 쉽대요. 따라서 2개만 나온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는 B가 6배 큰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레일리 나오길 원하셔야 돼요. 레일은 제가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거리는 그냥이 돼요. 바꿔야 돼요. 왜 바꿀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km가 그냥입니까? 거리가 가깝습니까? 가까우면 유인력이 세죠? 그럼 상대편의 거리를 가져와서 바꾸라고 레일리가 얘기한 거예요. 맞나? 그럼 거리는 그냥 살짝 그냥이야 바꾸면 돼.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럼 원래 10하고 2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0이 오잖아요. 여기가 10이 오고요. 그래서 약분을 하자. 그럼 2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분을 하게 되면 얘가 4하고 얘가 6이잖아요. 그래서 4대 6. 그 몇 퍼센트 가요? 40%, 60% 간다는 걸 빨리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가 만약에 100명 있으면 40명, 60명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이 저자대로 우리가 아까 180페이지로 가시면 다시 해설 있었죠? 180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그 해설대로 가는 게 낫나요? 4대 6이 낫나요? 4대 6으로 빨리 풀어서 40, 60 맞추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터지지도 않고, 아, 미치겠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럼 밑에 가게 되면 그냥 계산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7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눈 것도 한 20초 걸리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다. 거리는 그냥인데 바꿔야 돼요. 바꿔서 그거와 걔를 곱해버리면 바로 몇 대 몇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일리가 나오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understand? yes, sir.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아까 인구에 반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는 뭘 얘기했냐면 분기점을 얘기를 해요.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 17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77페이지 가시면 네일리의 소맥 인력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구문식 할게요. 두 도시의 중심지의 크기, 인구, 상점수의 인구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하고 두 도시 사이의 소비 지역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밑에 우리가 그 박스 밑에 1번에 2번에다가 좀 펼쳐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상권의 경계, 분기점. 무슨 점이라고요? 분기점. 이제 분기점은 뭐냐면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에요. 끌어당긴 힘이.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만약에 A도시가 4만 명이고 B도시가 4만 명이면 그러니까 끌어당긴 게 같으니까 당연히 중앙에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딱 1대1 구매 영향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명 있으면 여기 50명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발견했는데 A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B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자, 따라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왜냐하면 1대1로 50명 가는 경우가 A도시가 그냥입니까? 도시가 더 큽니까? 크니까 글로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A가 B보다 크다면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중심지의 상가들은 보다 어떤 낮은 계층에 위치한 상가보다 더 많은 거리 고기를 유인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래서 오른쪽에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컨버스는 오른쪽 기출을 볼게요. 기출 별표.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도시 시장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그냥 했어요. 확인했어요. 따라서 거리를 쟀다. 확인했거든요. 찾았죠? 그럼 얘는 시험 문제가 경계 지점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지점이 나온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경계 지점을 확인했다 나오면 네일리야 이건 컨버스야. 컨버스죠. 그래서 내가 가다가 큰 버스가 나한테 들이대. 큰 버스를 경계하자. 컨버스는 경계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권의 분기점에 구매 지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넘겨보세요. 작년 기출 문제를 보겠는데 페이지 1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81페이지로 가시면 자, 3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자, 합니다.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A, B의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경계 지점 나오면 무슨 버스? 컨버스. 그럼 A로부터 얼마가 떨어지냐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밑에 공식을 한번 보세요. 공식을 보세요. 딱 보세요. 아, 머리 아파. 그걸 하지 마시고. 자, 지금 A와 B가, 자, A씨가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A씨가. 64만 명. B씨가요. 16만 명. 자, 따라서 4배 크다. 4배 큰 거죠. 상권의 경계점은 큰 쪽에 가깝겠어요? 작은 쪽에 가깝겠어요? 작은 쪽에. 여기로 쏠려 있겠죠. 맞나요? 그럼 전체가 30km거든요. 몇 킬로다? 30. 그러면 A 쪽에 가는 거리를 재라고 했잖아요. 맞나? 그러면 잡으세요. 30을 반을 자르면 얼마예요? 15. 그럼 15보다 그냥입니까? 더 멀리 있습니까? 멀리 나가겠죠. 알아야 찍어. 맞아요? 그럼 15까지는 답이 아니겠죠. 15보다는 더 멀어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자보자.
작은 쪽에 가깝다며. 30kg라며. 반을 자르면 얼마니? 15잖아. 그럼 15도 되지 않겠지. 같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같으면 15kg로 찍으시면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 만약에 64 나오면 중간이 된다는 거죠. 맞지? 근데 여기로 쏠려 있잖아. 그럼 30의 반은 얼마야? 15. 그럼 15를 넘겠잖아. 알아야 찍어. 그럼 15 찍으시는데 넘어야 돼. 그럼 20 아니면 25kg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컨버스는,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근데 요거는 따라서 4배 크다. 몇 배 커요? 4배 커요, 4배. 4배 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작년에 제가 4배 큰 게 나올 겁니다 하는데 분명히 찍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9배 큰 게 나왔어요. 몇 배 큰 게 나왔다? 9배. 그럼 자, 옛날에 기출문제를 볼게요. A가 1000이고요. B가 9000이에요. 그럼 큰 쪽에 가깝겠어요? 작은 쪽에 가깝겠어요? 작은 쪽에 가깝겠죠. 그럼 여기로 쏠려 있겠죠. 여기가 8kg가 나왔거든요. 8kg.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럼 미리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kg, 그 다음에 얘가 2kg, 3번이 4kg, 4번이 5kg, 그 다음에 5번이 7kg라면, 자, 보세요. 팔을 반을 자르면 얼마죠? 근데 이게 안쪽에 있잖아요. 4를 넘는 게 아니라 4 안쪽에 있는 반대라는 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공식을 암기하실 게 낫겠어요? 야매가 있어요. 야매가, 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컨버스가 얘기했는데, 요 가까운 쪽을 1로 잡습니다. 가까운 쪽을 얼마 잡는다? 1. 그럼 여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1보다 작겠어요? 1보다 크겠어요? 크잖아요. 그래서 큰 쪽이 올라간다. 루트를 씌워서 큰 쪽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1000이 커요? 9000이 커요? 9000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9000분의 1000은 루트 9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따라서 9배가 나온다. 9배나 4배 중인데 4배가 작년에 나왔다고 찍었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뭐 나누라는 것도. 몇 배 크다? 그럼 이거는 공부를 안 했어요, 옛날에. 3, 3은 9죠. 이걸 집으니까 3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4배 크면 얼마가 돼요? 2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큰 쪽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4가 올라가니까 루트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1대 2가 된다는 건 1kg, 2kg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1대 3입니까? 3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거는, 자, 따라보세요.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자, 따라해보세요. 4로 나눠라. 4로 나눠야 돼요. 그럼 3하고 2를 더하면 4죠. 그러면 8을 4로 나누면 몇 킬로가 정답이에요? 2kg가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아, 이거 특강 때 해야 되는데. 아씨. 숨겨놨어야 되는데. 이거 몇 배가 커? 그럼 뭐 얼마로 나누면 돼? 4로 나누시면 돼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지금 몇 배가 크죠? 4배가 크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3을 나눠라. 3을 나누니까 2하고 1을 나누면 3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게 몇 킬로죠, 지금? 그럼 3을 나누면 여기가 몇 킬로가 되겠어요? 10킬로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30에서 1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20킬로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따보세요.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4로 나눠라. 4로 나누고. 자, 이건 9배가 큽니까? 4배가 큽니까? 4배가 큰 것은 따보세요. 작은 쪽을 3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누세요. 그럼 우리가 9배가 크면 그냥입니까? 4로 나눕니까? 4배가 크면요. 3으로 나누죠. 제 사촌동생이 94년생이에요. 따보세요. 94년생이다. 늦동을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43년생이에요. 그럼
그럼 9 빼면 얼마로 나누고요? 4. 8을 4로 나눠보세요. 2가 되는 거죠. 화이팅. 4배가 크면 얼마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30kg죠? 이거 3으로 나눴죠? 여기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20kg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뭘 해줘도 반응도 없고. 자, 이렇게. 그럼 이건 그냥요, 4배가 커요. 그럼 얼마나 나누면 돼요? 작은 쪽을. 그럼 30에서 3을 나누면 10이잖아요. 그럼 A까지 올리게 있어요. 20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4배 나온다는 것까지 찍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찍신이라는 건 소문이 났어. 그죠? 왜냐면 이 계산 문제 다 찍었거든요. 근데 아직 인기는 없어. 미치고 환장하고 있어, 진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찍신은 아는데, 좀 더, 야매를 더 잘하는 애들 더 좋아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야매를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 가시겠어? 그래서 찍는 건 잘 알아. 자, 그러면 우리가 9배가 크면 얼마로 나누고? 4. 4배가 크면? 3. 얘가 몇 년생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9배는 작은 쪽을 4로 나누고, 그 아버지가 몇 년생이야? 그런 것도 다 외우네? 그럼 4배는 3으로 나눈단 말이야. 이걸로 끝내버려, 컨버스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 다 갖고 와. 다 풀려. 루트 9 아니면 루트 4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건 몇 배가 커요? 이건 얘기해봐. 몇 배 커요? 4배. 그럼 작은 쪽을 얼마 나눠? 3을 나누죠? 그러면 전체가 몇 킬로예요? 그럼 작은 쪽이 몇 킬로겠어요? 그러면 A까지 거리는 20킬로로 끝내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밑에 그 식을 안 개러 간 거예요. 그 식. 밑에 식, 그 식이 있어요? 그 밑에 식 있잖아. 아니, 해설이잖아, 해설. 전체 거리에서 1 플러스 루트에서 B를 올려라. 그래서 내가 맞췄냐니까 이거 컨닝 하다가 걸렸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작은 쪽이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계점은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깝죠. 그래서 1대 루트 4가 되고 1대 루트 9가 되니 1대 3, 1대 2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서 컨버스는 끝내버리세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컨버스가 더 쉽나요? 레일리가 쉽나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컨버스는 94년생과 94년생과 43년생을 외워야 돼요. 레일리는 안 외워도 돼요.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다. 거리를 바꾸죠. 그럼 6대4 나오면 6과 4가 정답이고 8대1 나오면 8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일리가 더 빨리 나오길 원하셔야 돼요. 근데 허프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지 말아라. 자, 180페이지 가시면 2번 봐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그냥이니까 할인점이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는 건 이거 푸셔야 돼, 이거요. 이것까지 야매를 원한다면 저도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허프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얘는 큰일 나, 나오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다 얘기한 게 딱 2개만 있다. 2개 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 2개 도시만 얘기합니다. 몇 개 도시만 얘기한다? 근데 허프는 여러 개의 확률로서 여러 개 가니까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허프는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기도해. 넘길게. 허프로 가자. 허프. 177페이지로 가봐. 177페이지. 개원이 괴로워. 자, 177페이지. 찾으셨어? 허프 있어요, 허프? 자, 허프도 이제 중심지론을 전개를 했는데요. 자, 들어보시면은, 소비자의 개성 미시적이에요. 크리스탈라가 거시적 어떤 소비자의 분포라면 얘는 이제 미시적으로 보고, 소매 지역, 아까 소매 인력이라면 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확률 모형. 여러분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허프도 히읗 들어갔잖아요.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알았어? 자, 이렇게 가시고, 잘합니다. 소비자의 개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소비자라면 가장 먼 곳을 선택하겠어요?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어요? 가까운 선택하고,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는데, 자,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차가 우리가 대형마트라면, 자, 얘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목적 구매 여행을 가자 그래요. 다목적 구매 여행.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차가 만약에 이마트고, 대형마트고, 저 차가 동네 슈퍼라면, 자, 이마트를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카트를 끕니까? 그럼 하나만 사요? 물건을 싸요? 그럼 다목적 구매 여행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자, 인근에 저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저차 가겠어요? 고차 가겠어요? 그러면 얘들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다목적 구매여행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남편분이 여보 이마트 가자. 그럼 무식해. 다목적 구매여행을 떠나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차를 그냥 해요? 지나쳐요? 적당한 거리 고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갑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네일입니까? 이건 허프입니까? 허프 이론이에요. 아까 중심지가 네일도 나왔었잖아요. 허프 우리가 크리스탈도 나왔잖아요. 맞나요? 대도시 내에는 내부의 구매 중에서 소비자의 기호나 소비자의 형태, 선택된 상품을 등을 판매해야 되는데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허프. 근데 허프는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점포가요. 딱 2개만 있을까요? 3개가 될 수도 있을까요? 3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아까 네일리는 딱 2가지를 봤을 때 2도시만 본 거예요. 근데 얘는 대도시 내에 그냥입니까? 이 점포가 많습니까? 많아요. 그럼 C라는 매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쟁 점포가 생기면 매출액이 적어질 수도 있죠. 거리가 가까워도 면적이 더 커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그냥이야 허프야. 허프는 결정론적이야, 확률론적이야. 그래서 아까 요 C 기억하시죠? 요게 원래 허프 이론이에요. A, B를 내리고 A를 올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마찰계수. 자, 왜 마찰계수를 이용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가깝다고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마찰에 대한 시간적 거리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허프는 마찰계수를 또 이용했는데 그건 이따 가겠고요. 하여튼 확률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허프. 그럼 허프의 상권 분석에 따른 소비자들의 특성에 확률 나왔고요. 여러분 내가 이마트인데 자꾸 경쟁 점포가 많이 생기면 내 매출액이 적어지죠. 수가 작아야 되고요. 점포와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면적이 커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무슨 면에 무슨 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따라서 수거면, 허프가 수거면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177페이지 가시면 허프 있어요? 소매지역 확률, 미시적.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이나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라면 가장 먼 곳을 선택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요? 아까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고밀도 시가지는 선택된 상품들을 판매하죠. 그 다음 이제 확률이라는 게 원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구해요.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 맨 밑에 파란 색깔. 아까 수고면 기억나시죠? 수가 그냥입니까? 경쟁 점포 수입니까? 거가 거리죠. 그럼 경쟁 점포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은 건 여러분 생각이고 나 진짜 어저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요. 뭐 하는지를 몰라요. 뭐냐면은 내가 이마트야. 본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마트인데 내가 많이 처먹어야 되잖아. 그럼 경쟁 점포가 많으면 나는 매출액을 적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 점포 수가 적은 게 좋은 거죠. 화내는 걸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적어야 되죠. 그래서 반비례하라는 거. 경쟁 점포 수는 적어야 된다는 거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잖아요. 거리도 그냥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는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찰계수 따지고 매장 면적도 커야 되죠. 그럼 아까 수거면 요 3가지 나오면 허프가 수거면에 살아요. 네일리 찍으셔야 돼요? 이건 허프 찍으셔야 돼요? 허프죠.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시간 거리라든지 매장 규모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네일리다, 이거 허프다. 허프.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자, 얘는 이제 마찰계수라는 걸 이용해요. 무슨 계수를 이용한다? 마찰계수. 거기 박스에 마찰계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 마찰계수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거리에 대한 저항에 대한 계수값이에요. 그래서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마찰계수라는 자체가 거리가 나쁠수록 이게 너무 커요. 거리의 저항이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교통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음에 교통조건. 그 다음에 전문품, 일상용품이라는 게 있죠. 이게 상품의 특성이에요. 편의품이 일상용품이거든요. 일상용품.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 거리 저항을 보는 거예요. 거리 부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통조건이 불량해야 돼요? 양호해야 돼요?
지금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그럼 양호해야지만 그냥이야 교통비가 줄어들어요. 마찰 계수가 작고 교통 조건이 불량하게 되면은 그냥이야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 마찰 계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 계수를 따라해보세요. 빡침 계수. 빡쳤다는 거는 삐지고 막 기분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치시면 인터넷에 나와요. 빡침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칠판. 교통 조건이 양호하고 교통비가 감소하면 좀 많이 빡쳐, 좀 덜 빡쳐. 그 마찰 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거리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통이 불편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증가합니까? 열받죠? 그 빡친 계수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교통 조건만 중요합니까? 상품의 특성도 중요합니까? 전문품과 일상용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품에다 명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명품. 적어놓으시고 편의품, 우리가 일상용품에다가 콩나물이라고 적으세요. 콩나물.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거리는 같다. 거리는 100km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콩나물 사러 멀면 갈까요? 가까워야지만 갈까요? 가까워야지만 가야 하는 용품이라는 거죠. 맞나? 근데 만약에 200만 원짜리 명품을 10만 원짜리 파는 명품관이 있어요. 그냥 멀어도 가. 멀어 가. 저항값이 적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100km인데 지금 명품을 지금 200만 원짜리 10만 원 파는데 그냥 좀 빡쳐, 좀 덜 빡쳐. 덜 빡치는 거죠. 빡친 거 잘해. 이거 빡쳐, 안 빡쳐? 안 빡치잖아요. 그 마찰 계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10km 있는데 콩나물 사러 오래. 빡치지. 그 마찰 계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찰 계수라는 거리 부담은 교통 조건만 중요해요. 상품의 특성도 중요해요. 특성도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 178페이지 하고 있어. 지금 3번 보고 있어? 자, 갈게. 교통 조건이 좋지. 그럼 빡치, 안 빡쳐? 빡친다고? 안 빡쳐. 빡친 개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문품이 명품이지. 명품은 그냥이야 멀어도 가. 그럼 편의품조보다는 마찰 계수가 덜 빡치니까 작아지지. 맞아? 근데 맨 밑에 편의품 좀 있어? 거기다가 콩나물이라고 적어. 콩나물은 그냥이야 가까워야 가. 근데 100km 오래. 거리가 많죠? 그럼 안 빡쳐? 빡쳐. 그 마찰 계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마찰 계수라는 자체는 교통 조건만 중요합니까? 상품의 특성에 따라 중요합니까? 특성에 따라 중요한다는 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스를 쳐갖고 이쁘게 해놨는데, 칠판 보세요. 제가 확률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찍으셔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든 건데 새벽 2시에 컨버스 기억나세요? 컨버스는 그냥입니까? 분기점 모형을 주장했습니까?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뭐 공통된 거 찾아봐야 돼. 분기점. 자, 분기점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허프 찍어, 컨버스 찍어. 어떻게 났지? 비읍이 들어가. 그지? 비읍이 들어가고 얘는 큰 버스를 경계해야 되지. 그 경계 지점을 확인했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갈게.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도 한계가 있는데 인력 있지? 인력이나 내일이나 비슷하잖아. 비슷하다고 봐, 그냥.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 그냥 고개 흔들어봐, 이렇게. 고개 흔들어.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했어? 분기점 나와. 컨버스 찍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뭘 이렇게 생각해, 그냥 가지. 인력 나오면 누구 찍어? 내일 있어요, 내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비교한다면, 자, 이 내일이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2개 도시만 봤다. 몇 개만 봤어요? 2개. 그러니까 아까 제 야매가 먹혔었죠. 맞나요? 4대 6 기억나시죠? 2개 나왔을 때 얘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거 따라서 결정 논점.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차의 레일이 아시죠? 레일. 레일은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2개밖에 없죠. 레일은 2도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허프는 그냥이야 확률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럼 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2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 3개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따라서 마찰 계수. 자, 그럼 물리적 거리입니까? 시간적 거리입니까?
산이나 강이 있으면 더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찰교수라는 거. 그래서 두 도시 이상.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네일리는 따라서 도시 단위로 갔다. 따라서 허프는 매장 단위로 간다. 그래서 매장 단위로 전환을 했어요.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 반비례해서 마찰교수에 따른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수님 어디에 있어요? 178페이지 4번에 있어요. 4번에 가시면 네일리와 컨버스는 무슨 단위로? 도시 단위. 이걸 소매 인력론을 전개해서 도시 내에서 매장 단위로 갔어요. 소매 상권을 소매 지역으로 갔고,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면 얘네들은 딱 중력 모형. 중심지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호작용이 있죠. 거기다 유인력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상호작용이 무슨 역이라고요? 그럼 얘는 중력 모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허프 나오면 그냥인데 확률이 나와야 돼. 두 개야 다수야. 다수의 경쟁업체가 점포수가 많아서 이 이론을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허프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3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풀어드리긴 하겠는데 180페이지 가시면 허프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허프가 나오면 따라보세요. 제껴라.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걸리고 다른 거를 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일은 그냥입니까? 아까 딱 2개만 나옵니까? 그럼 4대6 찍으시면 되고, 컨버스는 까먹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아는 애가 94년생이죠. 아버지가 83년생. 잘 읽어. 94년생 알아? 94년생은 뭘 얘기하는 거야? 9배면 작은 쪽을 4로 나누고, 맞아요? 그 아버지가 몇 년생이야? 43년생이잖아. 무슨 뜻이야?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3으로 나누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허프는 따라서 제껴라. 얘는 야매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허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내일이 나오기를 기도 꼭 원하십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또 마음이 받아요. 자, 그걸 영접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은 허프는 나오지 말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매출액까지 갔거든요. 찾았죠? 그래서 180페이지 가시면 2번 있어요? 허프의 모형을 확률 활용해서 X지역의 주민들의 할인점의 A에 방문할 확률이죠. 확률 나오면 누구야? 허프예요. 월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거든요. 그러면 X지역의 현재 주민이 몇 명이 있어요? 4,000명. 그럼 1인당 월 할인점의 소비액이 얼마예요? 그죠?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두들겨봐요. 4,000에다가 곱하기 35만 원을 두들겨보세요. 찾았죠? 이게 얼마예요? 아마도 이걸 공을 못 읽을 것 같은데 14억이 나와요. 14억. 얼마다고? 14억.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14억이에요. 얼마라고요? 근데 얘가 A가 다 먹을까요? 얘가 먹는 퍼센트가 있죠. 그걸 구하면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할인점 A, B, C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10번 보세요. 그럼 A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는, 자, 밑에는 따보세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요. A, B, C. 그 다음에 A가 된다는 거죠. 연습 게임 좀 할게요.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50이래요. 얼마다? 그럼 얘가 30이면 얘가 얼마겠어요? 자, 아무 생각이 없죠? 이걸 다 더해야지만 100%가 나와요. 그 20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100분의 50이니까 50% 끌어당기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이 비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A의 매장, B 매장, C 매장 있어요? 그럼 A의 매장이 얼마예요? A 매장 얘기해보세요. 500. 키로가 몇 킬로예요? 5kg. 따라서 마찰 계수를 이용한다. 그럼 2가 있으면 2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20 나와요. 얼마 나온다? 20. 그럼 얘가 또 20이겠죠. 그렇다고 하여 다 계산했어요. 자, 얘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꼭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매장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450. 거리가 몇 킬로예요? 15의 제곱이니까 얘가 2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가 20이고 얘를 합치면 25죠? 계산기 꺼내보세요. 그럼 20을 25로 나눠보세요. 20을 25. 0.8 나와요? 이거 80%라는 거거든요. 몇 퍼센트다? 그럼 80이 나와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자, 전체가 아까 14억이었죠? 14억에서 몇 퍼센트를 쳐먹는 거야. 그럼 80%를 일단 눌러버리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답을 보자. 2번이 답이지? 그럼 얼마가 먹는 거야, 얘가? 7억 2천만 원을 먹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허프는 나와야 돼. 이건 나오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가죠.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78페이지로 가보세요. 178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넬슨이라는 학자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얘가 안 나왔다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갈게요.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넬슨은 따라서 소매 입지론 178페이지 가시면 좌측에 기출이 있어요. 기출. 밑에 조그만 글씨 기출. 맞아? 그럼 얘는 소매 인력이야, 지역이야, 입지야. 소매 입지라고 돼 있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특정 점포가 최대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된다. 따라서 입지라는 게 들어갔나? 그럼 얘는 소매 인력이 나오면 돼, 안 돼? 지역이 나오면 안 되죠. 반드시 넬슨의 무슨 입지론이 나와야 돼? 소매 입지. 그죠? 그래서 8가지 원칙을 점포를 가장 최대의 매출을 얻는 걸로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못 알아듣는데? 얘는 그냥이야 입지가 중요해. 입지가 나오잖아요. 아까 레일리 기억나시죠? 레일리는 그냥이니까 소매 인력이었으니까. 허브 소매 지역이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럼 요거 쭉 떴다. 그럼 그냥이야 입지 찾아. 얘 입지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양립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성 의류점하고 만약에 신발 가게가 있으면은 의류 샀다가 신발 사니까 매출액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보완 관계다. 그래서 서로 구매자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을 주고받는 거예요. 파란 색깔이 있어? 그럼 양립성이랑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그걸 주고받는 현상을 보완적 상품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강조했다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약사예요, 약사. 그럼 약국은 병원하고 그냥 양립돼 있어야 돼요. 양립돼 있어야죠.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점포의 종류와 입지라는 파트가 나오죠. 이건 값에 가성비가 높다. 계산도 없고 넘기시면 딱 한 페이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보고 이건 문제를 풀겠는데, 자, 소재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아까 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따라서 도심에 모인다. 중심지 같은 배우지 중심지죠. 그래서 백화점하고 기금속이 잘 나와요. 집재는 자, 따라서 동일업종끼리 모인다. 집재. 가구점이나 공구상. 산재는 산자가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동일업종끼리 흩어지는 게 좋죠. 세탁소나 잡화점 잘 나와요. 자, 북부족이라는 것은 농기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도 모이긴 하는데 따라서 변두리에 모인다. 도심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 중심지에 모인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항상 국부족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가보자고 하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좀 전에 소재에 위치면 이제 구매 간습입니다. 구매 간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니까 멀리 있어야 돼요? 좀 가까이 있어야 되죠. 주부가 고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편의품에는 파란 색깔이 안 적혀져 있죠. 그러면 선매하고 전문만 바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자가 고르 선자여서 그래서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전문 찍으셔야 돼요? 선매 찍으셔야 돼요? 자, 전문품 아까 멀어도 갔죠. 그래서 이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가구 같은 건데, 가구도 집집마다 스타일이 같아요, 달라요? 표현하기 어렵고, 이거 고급 같은 걸 얘기하죠. 자, 프린트로 가볼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인데 1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거기 보시면 기금석 백화점 있나요? 네. 칠판. 이건 집재예요? 집심이에요? 집심이고, 2번에 세탁소하고 잡화점 나오죠? 네. 이건 무슨 셈입니까?
산재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편의품점은 멀리 있어야 돼요? 생활 필수입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거기 어떻습니까? 통행하는 길목이 있다는 3번이 정답이죠.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5번에 서로 비교하면서 가는 건 무슨 품이고? 선매. 4번에 구매 노력을 비용 크게 부여받지 않는 건 전무품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183페이지로 가시는데 여긴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83페이지 보시면 가능매상고의 추계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마트가 매출액을 올리려면 추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비율법하고 회계모형에다만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 두 가지만 떴어요. 비율법하고 회계모형. 그래서 나온다면 회계모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비율법은 주관성이라는 거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거래 지역을 확정해서 자, 이마트라는 대상 점포가 매출액을 산정해요. 그래서 거래 지역에 지출 가능 금액, 일당 주민소득, 가구당 가처분에 지출 가능한 차지하는 값의 비율을 측정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율. 그래서 상권 분할에 대한 건데, 자, 얘는 따보세요. 박스가 나온다. 그 박스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찍으셔야 돼요? 비율법 찍으셔야 되고, 자, 우리가 만약에 대상 점포가 이마트면 유사한 점포가 있어요. 홈플러스. 따라서 유추해낸다. 다른 놈한테 유추해내는 거야. 다른 지역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내 고객에 대한 가능 매상을 정하고, 아까 여러분들 허프의 중용 모형 아시죠? 그럼 아까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거리가 가까웠잖아요. 이게 중용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력 거리 제곱에 관계하고 질량 크기에 비례한다. 만류인력 법칙이고요. 자, 회계 모형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분석을 보는데, 따라서 회계 분석.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대형마트 이제 이 마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거를 이제 썼는데, 자, 우리가 영향을 받는 변수가 따르세요. 종속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예요. 그 변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 변수를 봤을 때, 자, 어떠한 가능 매상고를 봤을 때 매출을 올리는 거는 인구가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소득수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상고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를 해요. 이 변수로 대상이 매출을 구하는 거죠. 매상고는 종속이고 매상 영향을 주는 것이 독립이죠. 지금 회계 모형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매상고가 종속 변수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슨 변수예요? 독립 변수. 그래서 회계 모형은 소매 점포에 성과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공업 입지론이라는 게 나오나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이 저자분이 쓰신 의도는요. 지금 파란 색깔이 적혀져 있는 게 있죠. 이게 딱 최근의 경향이다. 오른쪽에 밑에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은 15일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가야 되죠? 요거 위주로 가세요. 요거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은 안 적어요. 그냥 배부하고 레이시라는 학자가 있죠? 이거 보는데. 자, 우리가 공장을 입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최소 비용을 주장하겠죠? 배벌은 이제 최소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되죠.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수송비가 많아야 됩니까? 최소해야 됩니까? 인건비, 노동비도 최소해야 되죠? 집적용으로 같이 모일수록 최집적이익은 최대로 가야 되고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수송을 한다. 자, 만약에 제품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원료가 필요합니까? 제품에 대한 무게가 있죠? 적어야 되고 거리도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레시는 수요를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 그럼 내가 공장을 판매하려면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그럼 최대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비용을 강조했습니까? 수요를 강조했습니까? 그럼 수요가 많으려면 앞으로 시장이 그냥에 대한 확대돼야 돼요. 풍부한 곳에 입지하는 게 낫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죠.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대번은 비용을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 근데 레시는 비용입니까? 수요입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베버에 자 비용에 비입 들어가죠. 레시에 비입 들어가요. 베버에 비입 들어가요. 베버 수송비를 그냥 강조했고요. 레시는 그냥요 수요예요. 레시에 수요 들어갔죠. 그럼 얘는 수요를 강조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최소 비용률은 나왔다. 비용 나오면 누구 찍어? 배버. 수요 나오면 레시. 이렇게 찍어 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은 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최근의 경향은. 근데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따보세요.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그런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원료 지향은 원료 수송비 쪽으로 가고 제품에 대한 게 이제 시장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소비자 위주로 가자는 건데, 자, 일단 뭐 요거는 최근에 끊겼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만약에 원료 산지가 있어요. 원료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원료가 무거우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원료 쪽으로. 근데 이제 제품이 무거우면 소비자가 있는 시장으로 가라는 건데, 자, 들어볼게요. 자, 이 중간에 공장이 있어요. 자, 이 공장이 이 칠판 두 개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원료가 필요합니까? 그 원료 수송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료 수송비. 그 다음에 제품을 나누게 되면 제품 수송비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장수 돌침대 아세요? 별이 몇 개야? 그런 건 잘 알아. 그러면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 이 돌이 무거워. 그 원료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 물과 공기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돌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원료가 좀 가볍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시판 보십시오. 원료가 무거우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 원료가 꽁치 통조림 같은 건 사용하기 쉽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편제 원료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정한 장소 원료고, 물과 공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죠. 이걸 보편 원료는 그럼 이건 시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원료 무거우면 무슨 지향형? 원료가 부패하고 국지 편제고, 제품이 무거우면요 시장. 제품이 빵과 두부는 사기가 쉽죠. 물과 공기 같은 건 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얘가 나올 가능성은 좋은데, 자, 따라해보세요. 합계는 해서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간다. 그러면 제품이 올라가겠어요? 원료가 올라가겠어요? 원료가 올라가요. 맞나요? 그럼 위에가 크다는 거는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면 1 플러스 1 있죠? 일단 2로 비교한다. 그럼 2보다 크면 입지 중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봐봐. 원료 지수보다 제품이 무거우면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2보다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려워요.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원료가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석회석이 원료예요. 이 원료를 시멘트를 만들어요. 시멘트가 제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원료가 더 무겁습니까? 그럼 자, 따라보세요. 중량 감소 산업. 중량이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맥주나 청량료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빈병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원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맥주나 청량음료는 그냥입니까? 물과 공기가 들어갔죠. 그럼 제품이 더 무겁다는 거죠. 물과 공기. 자, 물과 공기는 아무 데나 구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게 좋죠. 그러면 따라서 중량 증가 산업. 중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고 넘겨보세요. 사이드로 갈 게 있어요. 사이드로 갈 게 있는데, 직접 지향, 노동 지향, 중간 지향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참고적으로 그러는데,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우리가 따라서 직접 모인다, 뭐야? 그러니까 수송비가 비중이 적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타이어나 유리 같은 거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송비가 적고 기술 연구소에 크면 직접 짓고요. 노동 지향은 고임금이에요? 좀 저임금이 있어야 돼요? 신발이나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 지향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펜 드세요. 수송비 비중이 크다, 수송비 비중은 적다. 기술 연관성이 크다고 돼 있죠? 노동 지향형은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노동비가 작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의류나 신발 같은 건 미수공용이기 때문에 저렴한 데로 가고,
중간 지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해설이 있는데, 보세요. 제주도에, 이렇게 보세요. 항공하고, 우리가 항공하고 선박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운임이 비쌀까요? 선박보다 항공이 더 비싸요. 이게 좀 해봐요. 나도 내가 물류도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냥이야 항공이 더 비싸. 그럼 여기 귤을 항공기에다 때려갖고 갖고 가면 귤이 비싸지는 거야. 주스도 비슷해지고. 관심도 없어. 그럼 따라서 중간 지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밀가면 선박으로 옮기죠. 수송비가 좀 싸게 들 거 아니에요. 맞나? 여기서 주스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좀 운송비가 작게 들어갑니까? 수송수단이 바뀌면서 수송비가 급격히 변화할 때 중간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벽에 치지 마세요.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따라서 중간 지점, 이적 지점에 수송비를 바꿀 때 운송비가 절감할 수 있는 데를 가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셔서 시험 출제가 되는 게, 자, 지금 무슨 지향형과 무슨 지향형이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갑니다. 시험 보십시오. 자, 또 보세요.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중요하다. 원료 쪽으로 갔네. 원료가 무거우면. 그래요? 그럼 아까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중량이 감소했죠? 또 보세요. 중량 감소 산업. 감소 산업이 국지 편제고 원료수가 1보다 입주 정량이 2보다 크고, 시장은 그냥니까 제품 쪽이 중요하니까. 제품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제품이 부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 중량이 증가한다? 증가죠. 그래서 보편 원료 같은 어디서 구하고 원료수 입지 중량이 1, 2보다 작는 거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중량 감소, 중량 증가, 이게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요 시멘트는 그냥요 중량이 감소해요. 감소하고 청량음료는 중량이 증가하죠. 시장이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코카콜라나 이런 청량음료는 수도권 지역에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따라보세요. 자, 증시는 증권시장을 줄임말이에요. 갑이라는 회사가 증시가 막 떨어져요. 따라서 인원을 자른다. 감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따라서 증시 감원. 그럼 증가가 나오면 그냥요,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감소가 나오면 원료를 찍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증시 감원. 그러면 증가가 나오면 뭐다? 시장. 감소가 나오면 원료. 185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증시 감원. 그럼 중량 증가가 나오면 무슨 지향이야?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시멘트야, 맥주야. 맥주가 아까 빈병에서 물 공기 채우니까 무거워졌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감원. 그럼 중량 감소는 그냥요 원료야. 그죠? 그럼 시멘트잖아요. 그럼 중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모의고사가 나오면 만약에 얘까지 나오면 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좀 끊겨가지고 아까 184와 185페이지 가시면 파란 색깔 있어요? 파란 색깔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다시 갑니다. 비용 나오면 누구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고, 수요 나오면 누구예요? 외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만 풀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조금 입지인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언제 기다려요? 아까 튀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치가 튀네. 수송비가 많이 나가네. 그럼 얘는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그럼 튀네는 고립국에서 토지 이용 양태 경장 농산물은 생산비에서 결정됩니까? 수송비에 결정됩니까? 위치에 대해 결정되는 거죠. 이거 가시겠어? 그래서 동심원을 그렸고, 아까 크리스탈러 아세요? 얘는 중심지 계층 간의 포소 권리가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와 저차가 있는데, 고차에다가 대형마트라고 적으시고 저차는 동네 슈퍼라고 적으세요. 그럼 대형마트가 저차보다 그냥입니까?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멉니까? 규모도 크고 다양하죠?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자, 3번. 네일리 기억하세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소매 인력입니까? 그러면 상거래 인력은 인구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야매를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B가요, 영어로 레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따라서 레인비. 따라서 레인비. 레인은 인구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인구에 반비례해요? 인구에 비례해요? 그럼 거리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비례하고. 공업의 배번은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 임금, 집정력 중에서 집정력입니까? 수송비입니까? 수송비를 강조한 학자가 배번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 허프 기억나세요? 허프는 가장 가까운 걸 선택했죠.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친다.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